자, 요번에 볼 것은 이제 신라 중대 김대문과 최치원을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제에 언급됐었거든요. 자, 일단 김대문은 그 진골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산주 도독에 있었죠. 예, 신라 중대 다음이고요. 그래서 저술 보면 한항세기, 뭐 고승전, 계림작전, 뭐 한상기, 악본 등이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이름만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은 남아 있는 건 없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문제된 게 이제 한항세기가 이제 나타나서 이게 진본이냐, 어, 그 위본이냐 그거 가지고 논쟁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김대문의 저서는 내용은 지금 남아 있진 않지만 그 삼국사기에 남아 있어요. 삼국사기에 많이 인용됐는데 그래서 신라 왕후 같은 뭐 거서관, 차창홍 뭐 이런 것도 있죠. 마직간, 이사금 이런 것들은 그 김대문의 이제 책에서 나왔던 내용을 삼국사기에서 인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이제 것을 인용했다. 그래서 그 신라왕의 위호를 그대로 적어놨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최초원 같은 경우에는 제왕 연대적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거서관이나 차창, 이사금, 마립간을 안 적었죠. 그냥 왕으로 이제 통일해 갖고 중국식 왕으로 통일해서 적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김부식이 상당히 최초원을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자, 의의를 보면 의의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이때가 신라 중대였죠. 전제 왕권이 강화되고 유교 진을 포방했던 시기에 그와는 다른 신라 고유의 정통 문화와 토속 신앙을 기록을 남겼다는데 평가됐고 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라 고유의 정통 문화라는 것은 누구 중심의 문화겠어요? 진골 귀족 중심의 문화겠죠. 자, 그래서 김대문의 저서는 신라의 문화, 즉 자기 문화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교 문화에 심취되지 않으면서 삼국시대 이래도 기존 문화 정통을 계승하려고 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신라 정통과 문화에 대해 주체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신라 하대를 보죠. 최치원. 자, 최치원은 김대문과 달리 진골 출신이 아니라 육특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또 유학도 갔다 왔죠. 예, 도당 유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유학을 강조해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문화를 강조하고 진골 귀족들의 어떤 정통 문화 중심의 정통 문화를 별로 안 좋아하죠. 자, 이 사람이 이제 남긴 책을 보면요. 제왕영대적, 그리고 개원필경 이런 것들인데 제왕영대적은 이제 삼국사기에 이제 일부 인용되고 있죠. 삼국유사나. 그다음 개원필경은 현존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개인 문집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치원의 사만서 약간 예전에 한번 예문으로 언급된 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만화 개념하고 좀 달라. 이건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 자, 많은 고구려를 인식하고요. 변화는 백제, 진화는 신라 이렇게 인정. 우리가 좀 다르죠. 많은 지금 백제, 그다음 변화는 가야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좀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만일통 통일신라 시대 사만일통 할 때 요 사만에는 우리가 생각한 가야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리고 가야 대신에 이제 그 마한이라든지 번한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 마한과 번한이 고구려나 백제, 신라를 사만이라고 지칭하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라 왕의 고유한 위호를 모두 왕으로 곤쳤어.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있는데 그의 저선 삼국사의 시대 구분에 그대로 인용됐을 정도로 유교 사관이 이해하고 있다는데 평가되었고 신라사의 고대적 생활 체험을 개선하는 노력의 일환임을 짐작하고 있다. 뭐 어,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왕으로 이제 곤쳤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냐면 뒷날 그 김부식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요. 김부식은 이제 세치원의 이제 글을 인용하지만 그렇다고 100% 인용한 건 아니었고요. 나름대로 이제 김대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하면서
삼국사기 신어놨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김구식 비판할 때 그 내걸었던 논리가 수리부작이죠. 직서주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이건 전에 좀 얘기했었죠. 제가 역교동 강의 시간 때.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금성문을 보죠. 금성문. 자, 금성문이라는 건 뭐냐면 금, 청동이나 철기에 쓰여진 문자나 그 비석, 돌에 쓰여진 문자들이에요. 이 금성문인데 대개 보면 이제 이게 상당히 1차 사료수 가치가 있어요. 고대사 연구할 때. 왜냐면 지금 뭐 고대 사료가 남아있지가 않죠. 네. 지금 남아있어도 뭐 2차 사료인 삼국사기야 삼국유적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일어난 시점에서 거의 700년에서 1000년 전에 이들을 뒤에다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도중에 왜곡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금속문 같은 경우에는 그 당대 기록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뭐냐면 그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유 가치가 높아요. 고대에서 연구할 때요. 자, 그러면 고구려부터 보죠. 자, 강개토 대왕릉부터 볼게요. 이 강개토 대왕비는 장수왕 3년에 국내성에서 건립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앞에 태왕릉이 있어요. 이 태왕릉은 강개토 대왕의 묘비로 이제 강개토 대왕의 이제 능으로 이제 추정을 되는데 그 앞에 이제 강개토 대왕 능비가 있어요. 태왕릉과 관련된 내용은 뒤에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구성은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세 개로 구성돼 있죠. 하나가 이제 건국 내력. 그래서 건국자 주몽의 신인의 출생과 건국 내력과 대문신앙부터 강개토 대왕까지 세 개의 양명 및 이런 것들을 이제 비의 권력 경위를 이제 적어놨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일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조금씩 이제 그 동명성왕의 신화가 들어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주몽의 이제 그 동명성 신화 있죠?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야.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구려의 건국 선화가 아니다. 부유의 건국 선화죠. 부유 계통의 유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그걸 적어놓은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복 활동을 나왔죠. 그래서 제2시 영토학장상의 주요 내용이 연도별로 기록되어 있고 국경지대의 통치권 확인 및 왕도 정책 구현하고자 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음, 그래서 강개토 대왕의 활발한 정복 활동을 기록되어 있는데 삼국사기에 적혀 있지 않은 또는 삼국사기에서 왜곡된 사실들을 요것을 보고 보완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요동 정벌, 요동 지역을 완전히 강개토 대왕 때 장악을 했고 백제를 공격했고 신라를 도와줬고 신라 도와준 400년조 기사 있죠? 예. 그리고 제일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16년조 기사죠. 그 밑에 있는데 그다음 수모인 연호를 썼어. 수모인이라는 것은 그 묘지를 지키는 상이야.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고구려가 주변 민족부터 이제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구 원왕 때는 이제 뭐 미청한 무덤이 또 파헤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묘를 관리하는 것들을 되게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묘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된 묘지기 335의 출신 지역 이름을 낱낱이 기록했는데 여기에서 그 묘지기들 특징을 보면 어 그 고구려인도 있지만 백제인과 신라인도 있어. 그래서 백제 신라 이제 영토를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끌어다가 묘지기를 삼았죠. 그래서 이 묘지기를 통해서 이제 그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를 다시 아우른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의식이 반영됐다고 그래요. 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에 천하의식도 보이죠. 조궁이라든지 순수라든지 주몽을 천재지제라고 표현한 것처럼 천재지자로 표현한 만큼 천하의식이 보이고 연호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 태양이라는 호칭도 있다. 예. 그래서 영락이라는 영어도 사용했고 태양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죠. 왕 중의 왕. 자, 그다음에 이제 논란 내용 중에 신묘적 해석 부분이 논란이 되는데 자, 신묘를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죠.
자, 여기 보면 신묘조에 백제가 신라를 건너와 백자는 이제 백자는다. 그 백자 신라가 예전에 우리한테 조공을 바쳤던 신민들이었다. 네, 예전부터. 근데 이 백자이라는 말은 백제를 좀 낮춰서 말하는 말인데 이 고구려가 그 당시 이제 그 백제에 대한 그 뭐냐면 감정이 안 좋았어요. 예. 그래갖고 항복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매와 결탁해갖고 이제 곡을 공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낮춰 말한 거야. 그래서 그 백제와 신라는 예전부터 우리의 어떤 조공국이었다. 근데 이제 10여 년에 외가 바다를 건너서 백제와 신라를 격파하고 신민을 삼았다. 그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일본 학자들이 이제 견해야.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그 사카와 그 장교의 그 탁본을 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조작했다, 뭐 위작했다, 뭐 등등 있는데 우리는 뭐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자, 일본 측의 이제 해석이고, 일본은 이걸 근거로 해갖고 일본석의 임나일본부의 어떤 근거 자료를 쓰이죠. 그래서 한반도 4세기 때 일본이 한반도 남단의 식민지의 어떤 근거진 임나일본부가 건설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거 외에도 이제 임나일본부 근거를 가지고 칠지도 있죠. 칠지도 일본석이 어떻게 기록돼 있어요? 예, 그 당시 근초광이 친미자를 그 당시 주니까 신공항을 주니까 기뻐서 칠지도 바쳤다.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하사한 내용인데, 자, 그 칠지도와 임나일본부, 칠지도와 함께 임나일본부의 어떤 근거가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에 대한 반론이 있죠. 점인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고구려 비문이기 때문에 외가 주체가 된 게 아니라 그 고구려가 주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도예파의 주체를 뭘로 보냐? 신묘년의 도예파의 주체를 외가 아니라 고구려를 보죠. 그래서 외가 건너온 게 아니라 여기에 끊어서 신묘년에 여기에 고구려 건너와서 백제와 그 신라를 속민으로 삼았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맞다라는 거죠. 예, 요 해석대로. 그래서 신문의 도예파의 주체는 그 뭐냐면 도예파의 주체는 도예파의 주체는 고구려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진희 씨는 아까 전에 이제 이거는 이제 비문 변조해 갖고 사카와 그 장교가 변조했다. 석회질을 발라갖고 그랬다. 뭐 이런 설도 있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튼 이거 각자 보시고,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해석이 다르다. 요거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또 비문 변조설도 있다.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10년 쪽 기사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외적 비판을 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외적 비판하면 그 비문 변조설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마모된 글자를 다시 복구시키고 이게 비문이 변조되는지 안 변조되는지 그걸 파악하고 그런 것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내적 비판하시오 이렇게 내용도 있는데 백잔의 의미와 그 당시 외가 한반도를 점령할 만큼 그만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그 외의 실체가 무엇인가 등등도 이제 그 뭐냐면 내적 비판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료 비판 관련돼서 한번 03년도에 나왔고, 그다음에 임나일본과 관련돼서 한번 또 나왔고요. 예. 논란이 많은 그 뭐냐면 해석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건 안 나온 것 같아요. 하도 이제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게 있다. 논란 내용이.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세요. 자, 그 앞에서 이제 제가 말한 그 비문에서의 고려할전과 연구 비판, 그래서 사료 비판 관련돼서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원 고구려 비문을 볼게요. 중원 고구려 비문은 의외로 좀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건립이 5세기 말에 장수왕 때 충주에서 건립하고 있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장수왕 때가 아니라 문제와 명왕 때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건립식이고요. 대충 충주인데 충주는 그 당시에 중원이라고 불렸죠. 예, 중원 또는 국원이라고 불렸어. 예. 여기가 딱 중앙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 신라가 이 지역을 쟁탈하기 위해서 이제 자주 싸웠는데 그 당시에는 장수왕 때는 그 당시는 아직까지 신라가 고구려에 종속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눌지왕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왕이 보면 고구려 왕 아마 장수왕이라고 생각하고 신라매금은 눌지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나서 고구려 영토를 확인하고 신라매금이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당주인 바리사자 극노를 하여금 신라 국내의 중인을 내진 우불성 부근으로 옮긴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신라매금이 그 충주에 그 신라매금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자, 그 의미를 보면 또 내용들 보면 고구려 왕을 대왕, 조왕, 수천으로 부르셨고, 그러니까 이제 대왕, 조왕, 수천이라는 건 하늘의 명을 받고 그다음 대왕은 왕 중의 왕이고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높게 표현한 거죠. 자, 그리고 신라를 동이, 신라왕을 매금으로 칭했어. 예. 동이는 이제 칭했다는 건 이제 고구려 입장을 볼 때는 오랑캐는 뜻이죠. 동쪽에 있는 오랑캐, 나름 이제 천하의식을 보여줄 수 있고, 신라왕 매금은 예전에 왔던 매금 자체가 마리간의 2칭이죠. 마리간 2칭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고구려 왕이 신라 왕과 신하들에게 의복을 하사했다. 의복이나 칼을 하사했다는 것은 상국이 하국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칠지도에서 일본석의 내용이 잘못된 게 뭐냐면 일본석이 바친다고 하잖아요. 칼을.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국이 하국한테 칼을 내리는 거지 갖다 바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석이는 거꾸로 쓴 거야. 근초고왕이 준 것을 마치 그 신공하고 준 것처럼 이렇게 거꾸로 신공한테 바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뭐냐면 거꾸로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종주국으로서 고구려의 천하감과 문화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신라의 고구려 당주가 주둔했다. 당주라는 건 부대의 장이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고구려는 신라에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눌지왕은 이제 고구려와 손절을 하게 되죠. 예. 그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또 고려라는 국호를 사용해. 고려 국호. 그래서 고려 국호를 사용했고 그래서 이제 내용은 고려대왕이라는 내용이 있죠. 고려대왕. 이런 에서 고려라는 말이 이때 처음 나왔다. 그래서 장수왕 때 전후도에서 고려가 고구려의 어떤 다른 별칭이거나 아니면 고구려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국호를 사용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죠.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삼국유사나 그 중국 측 기록에서는 초기 때만 고구려 쓰고요. 나머지는 다 고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국유사도 보면 횟수를 보면 고구려를 그렇게 많이 안 써. 예, 고구려를. 그래갖고 이제 기록에 보면 7번 썼나? 대부분 고려로 쓰고 있어요. 초창기 때 조금 제외하고는. 그래갖고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그 고려와 이후에 왕건이 세운 고려를 구분하기 위해서 고구려를 이제 예전의 고려를 고구려 쓰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어떤 그 고려를 고려로 이렇게 해서 분리해 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장수왕 전후도 해갖고 고려라는 국호를 사용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모주는 모지명인데 요거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었죠. 앞에도 언급했고 이 모주도라는 사람은 이제 그 5세기 때 그 강개토 대항 때 그 북부여 이제 수사 지역에 북부여 수사에서 수사벗을 했던 그 사람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고구려 지배 방식을 살펴볼 수 있고 고구려 가장 신성한 나라는 걸 표현하고 있고요. 주몽을 일월천자로 부르다. 그 나름대로 그 고구려 중심의 어떤 천하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모두는 묘지도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09년 기출문제 나왔고요. 자, 신라를 보죠. 신라를. 이걸 좀 띄었어야 되는데 띄었지를 못했네. 자, 지증왕 때 내용을 볼게요. 자, 포항에 중성리비가 발견됐어요. 예, 이게 이제 현존하는 최고의 신라비야. 2009년에 발견했는데
그래서 여기 재산권 분쟁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인데 그 모달번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재물을 다른 사람이 뺏은 과거에 모달본 사람이 사람의 재물을 다른 사람이 뺏었는데 그 진상을 조사하고 밝혀내서 본래 존주인 그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유재산 상속과 분쟁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과거 모달부라는 사람이 뺏은 재물을 그 다시 원주인으로 돌려주는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평양 그 중성리비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요. 자, 영일 냉수위를 보자. 자, 영일 냉수위는 이것도 이제 지중왕 때그 기록인데 지중왕 때 기록이라는 설도 있고 뭐 눈치왕 때 기록이라는 설도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주도 영일 냉수는 재산권 분쟁이죠. 영일 지방의 이제 그 절거리 재산권 분쟁에 관한 판결 내용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육부의 이제 수장들이 모여서 그 당시 탁부의 사부지왕, 내지왕 이 두 왕이 교를 내줘서 절거리에게 재물을 가질 권한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공동화교라고 볼 수 있죠. 공동화교.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각 부의 수장을 왕이라고 칭하잖아요. 그 왕이 공동화교를 내렸다. 예. 그래서 이제 지중왕 때도 지중왕만 왕을 쓴 게 아니라 각 부의 장도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육부의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공동화교를 내렸다. 그래서 신라의 왕이 부사의 합의에 따라서 정치를 행하고 각 부가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 기능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손을 잡아서 널리 알리는 의식을 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 버풍왕을 보죠. 버풍왕 울진 봉평비가 있는데 이 울진 지역은 그 영동 지역이죠. 영동 지역은 고구려와 이제 신라가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주거니 받거니 했던 국경 지역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제 울진 지역이 원래 고구려 지역이었는데 신라도 이제 편입이 됐어. 그래서 신라의 실직주로 편입된 후에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항쟁 상태에 이르죠. 아마 이제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친고구려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국지 매금왕, 상근왕이라는데 자, 모국지 매금왕이 13명의 신료와 육부회의를 열어서 군대 동원을 해결한 거다. 반란을 진압한 거죠. 그리고 나서 처분하고 나서 손을 잡아 의식을 한 후 이 지역에 대한 사후 조치를 취한 사실 기록한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화교를 했다. 국왕도 해부 탁부에 속하는 한 사람으로서 다른 이제 부의 수장들과 함께 같은 명령을 냈다. 그래서 동생이 사부지 갈무왕과 공동화교를 했다. 예. 그래서 이때 볼 때는 이 왕이란 칭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왕을 칭호를 쓴 게 아니라 육부의 장이나 갈문왕 같은 사람들도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법황 말기 때 다른 왕들과 좀 약간 이제 뭐냐면 자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태왕이라고 이제 썼죠. 성법풍 태왕이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법황의 울진 북풍주를 통해서 율령의 시행을 알 수 있죠. 그 율령이 있고 그 당시 지방민들에게 실시했던 법이 노인법이라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민들이 아니라 그 노인들, 그러니까 경주민 외에 있었던 지방민들에게 시행했던 법이 노인법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등제를 반영을 알 수 있죠. 17강등제. 그리고 연력소를 잡아서 하늘에 알리면서 천신사상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청청제비는 이제 법황 때 만들어진데 아까 지금 얘기했는데 저수지 수리할 때 노동력 관련된 기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단양적성비를 보죠. 단양적성비는 12년도하고 20년도 기출문이 나왔어요. 예.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이사부, 비차부, 김무적 이 사람은 이제 그 김유신의 아버지고 할아버지죠. 자, 그 왕명을 받들고 전투에 나가 고구려 지역에 있던 적성을 어, 공략한 뒤 지금의 당양 지역이죠. 자기를 도와준
공을 세운 적성 출신 아이차와 그 가족 등 주변 인물 포상한 후에 장차 신라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포상을 내리겠다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친일파들에게 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공로를 한 내용들이죠. 어, 원래 고구려사였는데 신라에게 충성한 그런 사람들이 야이차를 비롯한 그 가족들에게 공로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 단양적성비야. 단양적성비는 어, 진흥왕 때 만들어졌지만 이건 순수비가 아니에요. 예, 순수비는 아니죠. 예, 왕이 돌아다니면서 세운 순수비가 아니라는 거. 자, 특징을 볼게요. 자, 진흥왕의 단독 하교가 들어가 있고요. 자, 앞에 이제 이걸 보고할 수 있는 게 울진봉평기죠. 울진봉평기는 공동하교였잖아요. 근데 진흥왕 때는 단독 하교였다는 거야. 아, 그래서 단독 하교 되면서 왕권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소속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보통 왕의 소속부 탁부, 해부 그렇게 되는데 그 소속부가 없고 탁부의 장이 또 나와요. 그럼 왕과 이제 왕이 이제 그 소속부를 떠나서 육부를 완전히 총괄하는 상위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방행정제도 군이 편성됐고 전사법이 나오죠. 이거 적성제했던 고구려 공동경작을 간섭을 법을 일반화시켰는데 이것도 하나의 설이라고 했죠. 예, 이것도 단독 경작이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전사법은 어, 신라 비문에 적혀 있는 고구려의 토지제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세형태 확인과 고구려인들의 흡수하는 국가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진흥왕 순수비 볼게요. 진흥왕 순수비는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신라의 진흥왕 관련된 그 표 있죠. 도표. 그거 연결시켜서 보세요. 위치나. 자,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죠. 창녕비, 항초령비, 마오령비, 북한산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항초령비 같은 거나 마오령비는 이제 둘 다 미작설이 있죠. 그래서 신라가 고구려가 이제 신라에게 한경북 땅, 이북 땅을 떼어줬다. 네, 그렇게 녀석인데 이 양촌과 마왕리는 진흥왕 시기 때 항은 지방의 어떤 정복 과정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요. 항촌비 같은 경우에 항은 지방의 진출을 알려준 비서고 나중에 이제 김정희가 이걸 판독해서 이게 진흥왕 순수비라는 걸 알려줘요. 예. 북한산비도 그렇죠. 북한산비도 김정희가 고증해서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마오정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기에 사용했던 독자적 연어가 사용됐다. 체남성이 고정됐다고 고중했다고 하죠. 그래서 뭐 그 연어 같은 것들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사비도 원래 이제 이게 어떤 비문인지 잘 몰랐는데 김정희가 고중해서 이걸 금속 가항록에 적어놨어. 이게 북한사비다. 거기고 또 거기에서 낙서도 해놨죠. 그래서 내가 그걸 진흥한 순수비라는 걸 밝혀냈다. 문화재를 해소시켰는데 자 지금은 제 북한산비가 거기 박물관에 있어요. 박물관에 지금 지표석만 있어. 그 자리에는 지표석만 있고 지금은 그 국립박물관에 있죠. 그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평왕 때 남한 이게 잘못됐네. 남성 신성민데 남한 그 남산의 신성총조에서 신성 축조에 요역 동원의 기록 있고 뭐 임신석이석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제 살펴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렇게 있고 뒤에 넘어가서 고분과 예술을 좀 볼게요. 네, 고분. 자, 고구려 고분과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객관식 기출 문제는 좀 나왔거든요. 고분 관련된 내용이. 근데 주관식 때는 그렇게 나온 것 같지 않아. 무능왕릉을 제외하고는요. 예. 그래서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구려 고분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석총 위주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총인데 이 토총은 행여시 석실분이 나오죠. 석총은 이제 고구려 고유의 양식이고 토종은 그 중국식 그
뭐냐면 거기다가 여기 고구려와 결합시킨 거야. 중국식 근데 중국은 좀 다른 게 중국은 여기는 전축분인데 요 고구려는 소재가 이제 하강으로 만들었죠. 이게 좀 달라요. 예. 그 벽돌로 만든 거와는 중국 건데 고구려는 하강으로 만들었다. 그 구조는 비슷해요. 행여시석 지분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석청을 보자. 예. 석청 또는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는데 초창기 때 이 돌무지 무덤은 맥족들의 이제 뭐냐면 무덤 형태였어요. 예. 맥족들의 무덤 형태였는데 그래서 이제 고주몽 집단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있었던 무덤 형태죠. 그래서 바닥에 돌을 깔고 시체를 눕히는 돌무지 무덤이야. 예. 여기 있으면 파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돌로 덮는 이런 형태가 무단식 돌무지 무덤이죠. 근데 이제 이 돌무지 무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있어요? 이 시체가 이게 뭐냐면 보이게 돼. 그러니까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기단을 만들었어. 이렇게 기단을 만들고 여기 시체를 눕힌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반듯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기단식 돌무지 무덤이야. 예. 이게 이제 고구려 이제 건국당 시인데 주로 이 기단식 돌무지 무덤에 묻힌 사람은 좀 나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조그만 그 부족 국가였죠. 그런 정치 세력 정도 였다. 수장권 무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돌무지 무덤 부근에 기단을 마련해서 그 당시 밑으로 돌이 내려가는 걸 방지해서 실체가 그 주변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기단식 돌무지 무덤을 뭐냐면 더 발전된 것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야. 자, 계단식 돌무지 무덤과 그 다음에 계단식 그 돌무지 굴방 무덤은 중국의 무덤 양태에 좀 많이 받았어요. 왜냐 그 안에 실이나 이런 것들 만들거든요. 그래서 기단식 돌무지 무덤에서 3단호 쌓죠. 계단식 돌무지는. 예. 중간에 방을 두고 여기에다 시체를 집어넣는 거야. 간을 집어넣는 거야. 요 방을 두는 거, 아, 실을 두는 거는 중국의 영향이에요. 중국의 영향. 자, 그래서 계단식으로 3단을 쌓고 2단에 그 돌로나 석각을 만든 후 거기에 시체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연길 그 계단에 그 여기 드는 그 간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에 넓기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다 이제 뭐냐면 간을 일단 집어넣고 남편이 먼저 죽으면 남편 간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부인이 나중에 죽으면 문을 열고 그 연돌동에서 다시 들어와서 부인의 석간을 집어넣는 방식이죠. 예. 그래서 이제 부부 합장로다. 자, 그래서 이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인데 이거 당연히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일반 무덤이 아니죠. 일반 사람들이 묻힐 수 있는 무덤이 아니라 적어도 귀족이나 왕릉 정도, 왕이 돼야지 묻힐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계단식 돌무지 무덤에 더 발전된 것이 그 계단식 돌무지 굴방 무덤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7단을 쌓아. 예. 7단을 쌓고 그 위에 사당을 만들어요. 예. 그리고 여기 중간 정도에 뭐냐 큰 방을 하나 만들죠. 이제 조그만 실이 아니라 방을 만들어. 거기에 이제 어, 부부를 합장하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적어도 왕릉급 무덤이죠. 그래서 이제 장군총이나 태양용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무덤 위에 사당이 존재한다. 장군총은 이제 장수왕의 무덤이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제 총이라고 붙죠. 그 뒤에다가 무덤 총이고 태양릉은 그 앞에 강개토 대왕비가 있고 그다음에 그 태양릉이라고 알려주는 게 유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강개토 대왕이라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 태양을 라는 표현을 쓴 것은 강개토 대왕만이 유일하게 태양을 썼죠. 고구려 때. 그래서 능이 확실하기 때문에 강개토 대왕이기 때문에 왕능자를 쓴 거죠. 능을. 자, 그냥 톡청을 볼게요. 톡청은 중국식 무덤인데 다만 이제 재질만은 하강으로 써있죠. 이런 식이야. 기본적인 구조가. 그래서 문이 있고 거기에 널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무덤을 어, 이렇게 놓을 수 있는 받침대가 있죠. 예, 간이 있고 그러니까 무덤을 놓친 받침대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간을 놔두는 방식인데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는 이렇게 흙으로 덮잖아요. 예, 그래서 토천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았는데 4, 5세기, 6세기 때도 이제 조금씩 바뀌어요. 예. 그 널방과 앞으로 구성됐고 옆방이 딸려 있고요. 그다음에 6세기 때는 앞방이 없어지고 여자 형태가 단순화돼요. 예. 그리고 7세기 때는 이제 그 외방 무덤이 방이 이제 아예 없어지고 하나만 있는 방이 다수를 차지했다. 자, 벽화도 이게 좀 달라지는데 이 토청이기 때문에 여기는 구식 돌방 무덤은 이제 석총은 벽화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벽화 둘 수가 없죠, 여기는. 근데 여기는 벽화가 있어. 여기 방으로 구성됐고 사면에 이제 이렇게 그 구성돼 있기 때문에 벽화가 있죠. 그래서 벽화는 처음에는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으로 바뀌어요. 예, 처음에 4세기, 5세기 때는 그 당시 생활풍습이나 인물도, 근데 5세기, 6세기 때는 불교의 영향으로 영권무늬 이런 것도 있고 일부 사신도 같은 도교 모양인데 6, 7세기 때 들어오면 6세기 말에서 7세기 넘어가면 도교가 이제 주류야. 도교가.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의미는 없어요. 요거는 뭐 그만큼 불교나 도교가 유행했던 것만 알 수 있고 대개 보면 이제 복식사나 이렇게 생활 풍습사를 알 수 있는 게 4세기에서 5세기 때 뭐냐면 고구려 양식, 고구려 그 토청 양식이죠. 행여식 석신분에 있는 거죠. 이 4세기, 5세기 때 그 벽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축조 과정은 이제 이렇게 돌무지 무덤, 계단식 돌무지 무덤, 돌방 무덤 이렇게 있고 초기에는 석총 양식이 만들었으나 후기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구식 돌방 무덤으로 이렇게 축조됐다. 그다음 모준인 청장 양식 있죠. 모준인 청장 양식 평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양식이죠. 그래서 소아시아 청장 양식 중앙아시아 하부에 거쳐서 고구에 전래됐다. 그 이 고구려 돌방 무덤은 백제나 신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기 밑에 이제 다음 장 보면 만주 지반시 고구려 고분 분포도였는데 요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예. 요게 좀 볼 게 뭐냐면 여기에도 국내성이 있고 그다음에 한도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성은 평저성이고요. 한도산성은 산성이야. 보통 고구려의 도성 시스템, 뭐 백제도 똑같지만 평저성 산성 체제예요. 예. 그래서 앞에서 이제 나왔던 장항성 있죠. 장항성은 나성 체제인데 나성 체제 이전에는 근 체제 운영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게 국내성을 머물다가 저기 쳐들어오면 여기를 비우고 한도산성으로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체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국내성과 한도산성 부근에 무덤들이 되게 많죠. 지금은 뭐 기피 시설에서 다 피하고 있지만 하단초도 요즘엔 주거지에다 세우면 말하고 많이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고대인들은 대개 보면 주거지 부근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무덤들이 되게 많은데 되게 이 무덤들은 되게 왕릉검이나 왕이 묻혔던 무덤이나 아니면 귀족들이 묻혔던 무덤이겠죠. 그래서 고분군들이 상당히 많다.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 위치를 좀 볼게요. 강계도 대항비가 있죠. 음, 강계도 대항비 그 앞에 있는 것이 태양릉이야. 태양릉. 1번이 어떻게 보이나? 여기네요. 요게 태양릉이에요. 위치 좀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장수항릉이라고 보는 장군총 요게 여기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위치 좀 파악을 해두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있고 모듈 로지문은 아까쯤 했으니까 넘어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특징만 좀 볼게요. 이게 하나로 합쳐져 있는데 제가 이걸 편집하는 과정에서 합치지 못했어. 예. 나중에는 하나하나 합칠게요. 내용이 중복된 것들이 좀 있어. 옆에서 보면. 자, 모듈 로지명은 이제 그 길림성에서 있는 건데 여기에는 벽화가 존재하지 않고 묵서명만 존재. 이 기억을 해주세요. 보통 이 모듈 로지명 자체가 이제 그 뭐냐면 그 돌방 무덤이에요. 돌방 무덤이가 벽화가 존재해야 되는데 모든 돌방 무덤이 벽화가 존재한 건 아니야. 많이 존재하지만 그래서 그거는 묵서명. 그러니까 그 돌방 무덤 들어가면
이 사람의 어떤 내력들을 붓수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있어요. 이건 묵서명만 존재한다. 네,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내용은 뭐 어차피 예전에 얘기했고 태양릉은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죠. 앞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계단식 돌무지 굴방 무덤이야. 제일 큰 무덤이야. 장수왕과 함께 계단식 돌무지 굴방 무덤인데 이게 예전에 기억 시험 문제 나왔죠. 그 태양의 명칭은 그 밑에 이제 떠진 전돌에도 볼 수 있어요. 이 전돌이 왜 이렇게 있냐면 그 보통 태양능은 이렇게 있다가 위에 이제 사당을 만들거든요. 사당에 이제 만들 때 전돌 정통 뭐냐면 전돌은 이제 정통 벽돌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무너져. 그러면 이 전돌이 떼굴떼굴떼굴 주변에 이게 막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원태양릉 여상고 여학이라고 돼 있어. 원하건대 태양등이 산처럼 안전하고 매처럼 튼튼하소서라는 명분이 새겨진 벽돌이 출연했어. 그 전돌이.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아 이건 태양이구나. 이때 고구려 태양은 누구였어요? 강개토 대왕이죠. 그래서 이게 강개토 대왕의 무덤이구나라고 밝혀진 거야. 예. 그래서 태양 앞에 이제 또 강개토 대왕비가 존재했기 때문에 강개토 대왕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죠. 네. 그 비도 추정한 게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죠. 자, 그럼 장곤충을 볼게요. 장곤충도 그 앞에서 이제 태양릉처럼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에요. 7층 계단식 석촌이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말이 많아. 왜 많이 많은데 장수왕릉이가 보고 하는데 이 장수왕이 수를 어디로 옮겼죠?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잖아. 그러면 무덤 동안 평양으로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이게 국내성 부근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제 말이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게 수능이다. 그러니까 장개석이다. 장수왕이 수를 옮기기 전에 자기가 살아 있을 때 만들어진 무덤이다. 예, 나중에 죽을 때 들어가려고 만들었던 살아있을 때 무덤이다. 살아있을 때 만든 무덤이다. 그 때문에 국내성에 있지 평양에 있지 않고 국내성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장수왕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있는 장군총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안학 3호군이 있어요.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던 건데 제작 연도가 확실한 거야. 356년. 네. 그래서 그 지석이 발견됐죠. 지석은 이제 보통 무덤 안에 그 사람의 내력이나 이런 것들 적어놓은 것이 이제 지석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지석 중에 문흥왕릉 지석도 있죠. 예. 주로 이제 지석은 이제 중국에서 많이 행했던 것들인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어요. 그 다음에 또 안학상의 방 앞에 묵서명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365년이나 기년 묵서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안학상옥은 보면 대행렬도, 마곡간, 우물, 부엌, 주익동 등 그 당시에 이제 생활 풍습을 알 수 있는 그림들이 많아. 예. 그래서 상당히 사료적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덕흥리 고분이 있는데 이 덕흥리 고분은 유조자사 진인의 무덤이라고 볼 수 있어. 유주는 오늘날 이제 북경 일대를 통치했던 그 지역인데 아마 이 사람이 이제 그 중국 사람 같아요. 중국 사람에서 유조자사 지냈다가 고구려 망명한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도 이제 그 유주자사면 그 밑에 태수가 있을 거네요. 13명의 태수 하대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600자 정도의 또 그 사람의 설명 묵서가 존재하고 있다. 예. 자, 그다음에 장청 이도군 같은 경우에는 청장이 비천상의 영꼬무니 같은 불교 성격이 강한 부모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5세기 때 귀족층을 중심해서 불교 보급 시대를 알 수 있는 그 무덤이죠. 자, 그다음에 그 5세기에서 6세기 때 들어가면 이제 점점 석청이 없어지고 굴식 돌방 무덤 형태인 토청이 등장해요. 중국식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이 존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림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고 거기에 보면 이제 불교 사상을 반영한 거와 뭐 도교 사상을 반영한 거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죠. 예. 자, 그다음에 쌍용총 같은 경우에 서방 계통의 영향을 받아서 전시가 후시 사이에 팔각형 돌기둥이 있고요.
그다음 기마의 인물도, 행렬도, 사신도, 예, 불교, 공양도 같은 것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각조총에 신원 그림이 그려져 있고, 무효총에는 춘추능삼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수요총에 수족도,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다음 수산이 고분 같은 경우에는 후에 일본의 다케마스 고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일본 다케마스 고분에 그려진 그림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구려의 문화가 그 외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근데 이제 후기 때 들어가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구려 벽화들이 이제 처음에 생활 풍습도가 많은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좀 추상적으로 바뀌게 돼. 예. 5, 6세기 때는 뭐 불교식 그 문의도 바뀌고, 그다음에 6에서 7세기 때는 도교식으로 바뀌잖아. 예, 이거 연결시켜 보면, 자, 6, 7세기 때 들어가면 사실적이면서 화려한 사치의 특성은 벽화, 사신도, 추상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그 벽화가 등장을 하는데 사신도나 추상적인 성격이 강한 그 구체적인 인물 풍속화가 점점 없어지게 돼요. 예. 그 대표적인 이제 후기 때 내용을 보면 강서대묘가 있죠. 벽면에 사신도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오해분 사오문화, 오해분 오후문에는 또 사신도, 이돌신, 뭐 불의신, 뭐 등등 여러 신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육 가치에서는 보통 초창기 때, 초창기 때 그려진 양식들이 중요하죠. 예, 이런 인물도 같은 것들, 생활 풍습 같은 걸 그려놓은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고, 백제구문을 볼게요. 자, 백제고문도 그 백제가 수도를 세 번 옮겼잖아요. 그래갖고 각각의 고분군이 그 수도 부근에 있어. 고대 시대 때는 대개 보면 수도 부근에 사람들이 거주지 부근에 고분들이 있어요. 자, 한성 시대, 그게 운진 시대, 사비 시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한성 시대 고분들은 석촌동, 가락동, 방이동에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석촌동 고분이 되게 유명하죠. 이때 계단식 돌무지 무덤인데, 이걸 이제 고구려 계통과 연결시켜서 봐서 고구려부터 이제 건국 세력들이 고구려 연결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용진 시대 때 대표적인 고분군이 송상리 고분군이 있어요. 그리고 사비 시대 고분군이 능상리 고분이 있어. 예. 자, 그 한성 시대 때 보면, 자, 여기 이제 초창기 때 기원 전후 때 토강모가 있어요. 토강모는 땅을 파가지고 여기다 널간 목깔을 집어넣고 여기다 이제 봉투를 올리는 방법이야. 요거는 부여나 중국 계통에서 중국에서 하는 무덤 양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건국 세력들이 부여 계통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 백제가 고구려 내려왔다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박 근거로서 이 토강모를 들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직석 봉토본이라고 있는데, 이 직석 봉토는 뭐냐면 어, 여기 무덤은 이제 그 중앙은 이제 뭐냐면 토강모야. 근데 여기 주변에 돌을 이렇게 주변을 둘러싼 거 봉토야. 이게 축석 봉토, 계단이 않는데 죽석 봉토분인데, 자, 하여튼 이런 그 형태가 있다. 그래서 토강모지만 주변에 돌무지로 이렇게 그냥 둘러싸이는 그런 형태인데, 안에 있는 이제 토강모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부여계통의 무덤이다. 여기 돌무지를 강조하는 사람은 고구려 계통의 무덤이다. 두 가지 견해가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4세기 후반 때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등장해요. 이는 고구려 계통은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갑자기 이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등장하니까 이거는 뭐냐면 대륙백제설 주장한 사람은 갑자기 이제 주변에 다른 대륙에 있었던 이제 그 고구려에 영향을 받은 정치 세력들이 어, 들어와서 고구려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 무덤의 형태가 등장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교과서 통론에서는 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을 고구려 계통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건국 세력들을 고구려 보는 근거가 되죠. 근데 이에 반해 부여 계통을 보는 사람들은 이 토강모를 되게 강조하면서 이런 건국 세력들은 그 부여 계통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백제학계에서는, 백제사학을 연구하는 학계에서는
되게 그 백제를 부여계통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부여계통으로. 근데 아직까지는 교과서나 통로는 이게 이제 이 견해를 따르고 있어. 네. 백제가 그 부여계통이 아니라 고구려계통이다. 그걸로 계단식 돌무리 무등으로 보고 있는데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 이거 뭐 학술적으로 따지는 건 아니니까 교과서 통론대로 고구려계통으로 파악을 하고, 다만 이제 이게 부여계통 쪽으로 이게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그때는 부여계통을 이제 해석돼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세기 초중반 때 돌방 무덤이 이제 등장했는데, 이 돌방 무덤을 이제 신라의 무덤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신라 토기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여기 중앙이고요. 지방에서는 구렁이식, 수혈식 있어요. 예. 수혈식은 뭐냐면 땅을 파고 그냥 시체를 그냥 묻는 거야. 예. 아니면 석간본 이런 것도 있었다. 자, 그다음에 송상리 고분군을 볼게요. 송상리는 이제 웅진시대 때 고분군이죠. 자, 웅진시대 고분군이다 보니까 또 웅진이 그 당시에는 이제 쫓기는 신세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분이 그렇게 화려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박하고 고조다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한성시대 때는 여러 이제 뭐냐면 고분군들이 많았는데, 형태가 많았는데 그냥 굴식 돌방구등으로 통일되죠. 행여식 석시문호. 그래서 형태와 구격이 통일돼요. 그래서 송상리 1호분과 송상리 5호분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송산이 1호분과 5호분까지가 있고, 이게 행여식 석신분이야. 행여식 석신분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재질이 하강암이야. 예. 그래서 송산 1호분과 5호분까지 있고 벽화가 존재해요. 근데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예. 왕릉급 정도 보고 있는데 누군지 정확히 몰라, 주인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송상이 6호분하고 그 다음에 문흥왕릉은 좀 다르죠. 송상리 6호분하고 문흥왕릉은 그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굴식 무덤이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벽돌 무덤이야. 이걸 전축분 또는 행열식 정실분이라고 하죠. 요 전자는 뭐냐면 벽돌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구조가 비슷해. 이것도 이런 형태의 구조지만 요건 하강으로 만들었죠. 요거는 벽돌로 만들었어. 자, 그래서 이제 봉투를 이렇게 그거 다 올린 거죠. 이것도 동일하고 뭐냐면 재질이 좀 달라요. 벽돌로 만드는 건 중국식이에요. 중국식. 중국식. 그 두 개가 있어. 송상리 6호분과 문흥왕릉이 있어요. 송상리 6호분의 그 무덤 주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문흥왕의 전 부인이 붙였을 것이다. 첫 번째 왕비가. 그리고 이제 문흥왕릉이 있다는데, 송상리 6호분이나 문흥왕릉이나 양나라 기술자들이 와서 만들어준 거야. 예. 근데 무덤 구조가 송상리 6호분이 훨씬 더 뛰어나. 예. 그리고 이게 송상리 6호분 벽화가 있는 방면에 문흥왕릉은 정축풍인데도 불구하고 벽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벽화가 없어요. 예. 자, 하여튼 송상리 6호분과 문흥왕릉은 중국의 남조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문흥왕릉은 뒤에 있으니까 좀 더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비 시대를 볼게요. 사비 시대는 능상리 고분군이 있죠. 능상리 고분군. 자, 작지만 세련된 양식으로 있고 굴식 돌방 무덤이다. 그래서 벽화가 많죠. 사신도, 연암은, 뭐 비움은 능상리 1호분이 있고, 그 다음에 능상리 2호분은 성왕의 무덤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때 이제 무왕 때 작가이 익산에 천도하려고 했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익산에 쌍릉이 있는데, 이 쌍릉은 이제 무왕의 무덤일 것이다. 보고 있어요. 쌍릉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무덤이 이렇게 있어요. 아마 왕과 왕비의 무덤 이런 식으로 있고요. 국민왕 무덤처럼 이렇게 무덤이 연달아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능상리 고분을 이제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성시대는 각자 보시고 웅진시대에서 문흥왕릉만 좀 볼게요.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문흥왕릉이 이제 그 벽돌 무덤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문흥왕릉과 송상리 6호분 두 개가 있고, 자, 문흥왕릉 예전에 하면 시험 문제 나왔죠. 문흥왕릉은 에서 매직권과 지석이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지석이 통해서 확실히 이게 문흥왕릉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매직권은 이제 토지 신에게 이제 토지 매매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그래서 그 이 문흥왕을 통해서 고대 시대 때 확실한 왕릉이 주인할 수 있는 왕릉이 문흥왕릉이다.
앞에서 태왕릉 같은 경우에는 그 무덤 안에 이게 강개토 대왕이라는 무덤이 정확히 나오지 않고 다만 태왕이라는 글자만 나왔잖아요. 글자만. 그러니까 추론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추측하는 내용인데 여기는 확실히 지석에 사마라는 글자가 나요. 문흥왕릉의 이름에 사마왕이라는 문흥왕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한 왕릉이다. 그리고 그 유물 유적들이 그대로 보관돼 있었어요. 도굴되지 않고. 대개 굴식 돌방구도 도굴이 많아요. 이게 도굴 쉽죠? 쇠 꼬챙이 갖고 가지고 찌르면 밑에 찌르면 툭툭 건드리는 게 있어요. 그럼 파면 돼. 그래서 들어가서 무덤을 이렇게 유물 유적들 다 가져가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해로 도굴이 안 됐어. 예. 그래서 꼭 그대로 유물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그 유물들 보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오수전도 있고, 오수전은 양나라 화폐죠.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 때 만들어졌지만 양나라 때까지 사용했던 화폐예요. 이게 중국 역사상 제일 오래된 화폐라는 걸 이제 예전에 이 오수전이 중국 역사상 제일 오래된 화폐인데 하여튼 한나라 때 해가지고 남북조 시대까지 사용했던 남조까지 사용했던 화폐인데 남조와의 교류를 통해서 이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뒤에 문헌학을 좀 지워넣었어요. 예, 이게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발견 시기의 상을 보면 1971년에 발견했고요. 처녀 발견이라는데 이게 왜 뭐냐면 한 번도 털리지 않는 발견이다. 그래서 처녀 발견됐어. 발굴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썼다가는 완전 난리 나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썼어. 그리고 되게 졸속으로 발굴했어. 하루 만에 이제 작업 끝내서 되게 욕을 얻어먹었어요. 예. 자, 하여튼 있고 양식은 중국의 양나라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고 그리고 양나라에 발견된 무덤 양식과 동일하다. 양나라 기술자와 함께 기술자가 와서 건축했고요. 아마 이제 송산 육호분하고 문흥왕릉하고 같이 만들 거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양나라와 이제 일본의 유물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문흥왕릉 시기 때 문흥왕 때 어떤 국제성과 개방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양나라의 문물을 보면 연화무 벽돌 왜냐하면 양나라 기술자가 와서 만들었잖아요. 배수로 등잔인데 이 중국식 백자인데 현존하는 최고의 백자예요. 이게 그 다음에 도자기 뭐 오수전 이런 것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향을 받은 게 금속 목관이 있어요. 예. 이 금속 목관은 그 금속 자체가 일본에서 나는 그 소나무예요. 그래서 그 금속 목관은 정방공본 양식에서 출토된 그 목관 재질인데 이것은 일본에서 이제 가지고 와서 그 당시 문흥왕 부부의 그다음 목관으로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마 이제 백제의 문물을 전수한 대가로 일본이 준 거로 추측한다. 그만큼 백제와 일본이 교류가 상당히 많았다. 예,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백제죠. 건져 주시고요. 거기에 매직건과 지석을 볼게요. 자, 매직건 지석 보면 그 입구에 딱 있어요. 이게 앞면은 지석이고요. 뒷면이 매직건이야.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석과 매직건이 한 돌에 있는 거야. 이렇게 돌에 있는데 자, 그 여기 문흥왕릉 지석을 보면요. 영동대장군. 영동대장군은 양나라부터 받은 간직이죠. 백제 사마왕. 사마왕인데 사마는 카카라시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사마, 시마를 일본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 시마가 일본어인데 이것을 이제 옮겨 적으면 사마가 돼요. 예. 그래서 사마 이름이죠. 그래서 62세대는 계묘년 5월 7일에 임진날에 돌아와서 그 3년 뒤에 해소 3년이 을사년에 812년에 갑신날에 이더 대모로 예를 갖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주군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가 장례를 치르는 거죠. 보통 우리가 빈장이라고 하잖아요. 죽은 후에 이제 사람들 갑자기 죽으면 화장터에 집어넣지 않잖아요. 예. 좀 많이 그런데 보통 이제 빈장을 해놓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예. 빈장 기간이 지금은 뭐 하루 이틀이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오래됐어. 3년 동안. 왜냐면 빈장을 해서 따로 이제 뭐냐면 그 시체를 보관해 놓고 요 기간 동안 왕릉을 만드는 거야. 3년 해수 3년 뒤에 제사를 지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안장을 하죠. 예. 그래서 여기 3년은 빈장 기간이야. 빈장. 예. 본격적 장례를 치르기 전에 시체를 모아놓 뭐냐면 시체를 딴 곳에 그 보관해 놓고
여기 이제 뭐냐면 왕릉을 만드는 그 기간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의 기간을 거쳐서 이제 문흥왕릉에 예치했다 이 내용이야.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뒷면에 매질권이 있어. 자, 문흥왕릉을 하면 땅을 사야 되겠죠. 그래서 백제 사마왕이 토지신에게 돈을 주고 땅을 샀다. 그 내용이 있어요. 예. 자, 이 매질권은 그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있어요. 도교에. 도교 사상에 입각해 모진을 매입하기 위한 매매 계약서다.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지성 내용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백제왕 그 문흥왕의 이름이 삼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례병부에 3년 동안 감회장했다가 빈장을 마련했다가 이장하는 방식이죠. 그다음에 사망 시점이 상옥사기 일치해. 예. 그리고 붕을 사용했다. 그래서 여기 돌아가실 때란 말 있죠. 예. 이때 이제 뭐냐면 요 돌아가실 때 용어를 붕을 사용했어. 붕. 붕은 황제가 돌아가실 때 붕을 사용해요. 황제가 사용할 때. 그다음에 왕이 죽을 때는 보통 홍련칭업비라고 하죠. 홍을 사용하죠. 홍. 그다음 일반 사람들이 죽을 때는 그냥 죽을 사자 써요. 예. 그런 것들 이제. 예. 그래서 죽은 사람이 신문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도 달라요. 예. 그래서 붕을 사용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영동대장군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이거는 재작년에 나왔죠. 재작년에. 그래서 매직건하고 지석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사비 시대는 아까쯤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 백제와 같은 계통의 왕조임을 알 수 있는 유적지는 아까쯤에 그 당시 이제 그 백제 초기 도읍지, 고구려 백제 초기 도읍지였던 집안 지역과 석청동 서울의 석청동 지역에서 그 당시 계단식 돌무진 무덤이 등장했죠.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는 견해가 있죠. 왜냐 건국 전후의 무덤은 그 토강목이기 때문에요. 토강목. 그래서 관련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그래서 이 견해에서는 백제가 고구려 넘어온 게 아니라 고구려에서 백제가 넘어온 게 아니라 부여에서 백제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신라의 고분 볼게요. 신라의 고분. 신라는 삼국시대 돌무지 덜련 무덤 형태였다가 통일신라 시대 때 돌방 무덤 바뀌죠. 예. 여기 있는데 요 관련된 기출문제가 예전 92년도 기출문제였는데 자 돌무지 덜련 무덤 보대 볼게요. 돌무지 덜련 무덤은 갑자기 출현한 무덤이에요. 이게 좀 특이해요. 예. 이게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출현됐어. 예. 대개 6세기 때 출현됐다고 하죠. 6세기 때. 4세기에서 6세기 때. 주로 이제 이 돌무지 덜련 무덤은 김씨 일족들이 묻혔던 무덤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무덤 형태가 이제 홍로족 양식하고 비슷하다. 무덤 그래서 홍로족 무덤 홍로가 김씨족 일족이 홍로족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돌무지 덜련 무덤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커요. 대왕릉이라는 곳에 있죠. 굴식 돌방 무덤보다 어마어마하게 커 여기는.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널이 있고 그다음에 널에 이제 시체를 집어넣고 나무 덜널에 이제 그 뭐냐면 여러 가지 부장품을 집어넣죠. 그리고 이게 돌을 올린 다음에 봉투를 올리죠. 되게 커요. 그래서 이게 도굴이 안 돼. 힘들어. 왜냐면 이 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걸 도굴하다가 완전히 뭐냐 날밤 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박정희 시대 때 대학릉에 있는 무덤 중에 한 몇 개를 파헤쳐 갖고 그 유물 유적을 부자해 갖고 한번 포크레인 동원해 갖고 파헤쳤어요. 되게 이제 파헤쳤는데 거의 일주일 동안 파헤쳤다고요. 그만큼 도굴이 못하도록 이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덜널과 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벽화가 존재할 수 없죠. 방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벽화가 없어 여기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하여튼 여러 그 유적지를 보면 천마총이 있는데 천마총은 유물 중에 천마도가 발견됐기 때문에 천마총이라 했어요.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장리죠, 장리. 장리는 뭐냐면 말을 이제 달릴 때 요게 이제 뭐냐면 막 달리다 보면 물에 보면 웅덩이에 이렇게 닿으면 뭐 튀잖아요, 물이. 그래서 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밑에 난 바리개가 있어요. 이 바리가 장리야. 예. 그래서 장리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천마도인데 요거에 대해서도 말이 단설도 있고 뭐 길이 단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자, 그래서 천마도가 발견됐고 그다음에 항남총인데 항남총은 이게 무덤이 쌍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 그래서 여기가 왕과 왕비의 무덤인데 그 당시 이제 그 왕비의 무덤에서 방주차 같은 것들이 발견돼서 아 이게 왕비의 무덤이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금관을 발견했다. 이 금관은 왕이 쓰는 무덤 관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그 김시세력들이 쓰는 일종의 재래식 그 뭐냐면 부장품인 걸 보고 있어요. 예,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 뭐냐면 그 가는 모자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김씨일족들이 그 당시 무덤에 묻힐 때 같이 묶는 부장품 정도 보고 있고 호호총에서 이제 호호총은 호호라는 청동기 제사 그릇이 이게 발견됐죠. 거기에 호호명이 적혀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야? 고구려가 신라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반영하는 그 물품들이죠. 자, 통일신라 들어와서 이제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실이 유행했고 능지탑 대표적인 게 이제 문무왕이죠. 문무왕이 능지탑에서 이제 화장한 다음에 해중령에 이제 뿌려졌는지 거기 밑에 모셔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해중령에서 이제 뿌려졌을 거야. 아마 그 파보니까 그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해중령을 했고 이거 대항암이라는 그 암석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밑에 파묻힌 게 아니라 풀어졌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있고 자 그래서 동해 그는 용이 되겠다. 그리고 고국불교적 요소가 있죠. 그리고 고구려 백제의 영향을 받고 굴식돌방 무덤 형태 이제 됐고 이 굴식돌방 무덤 형태가 이제 버프왕 때부터 이제 된 거야. 규모가 확 줄어들었죠. 근데 이제 이때는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의 어떤 무덤을 크게 만들어서 권위를 나타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규모가 줄어든 거예요. 구식돌방 무덤 형태로.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일신라 들어와서 호석가, 12지상, 신상, 그다음 문무석상, 돌사자상이 배치되는데 이게 흥덕왕과 계등이 있죠. 이것이 이제 조선과 고려 시대 때 왕릉 이어졌다는 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10년도 기출 문제에 나왔어요. 예.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 삼국통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 50번이에요. 두 번째 인증번호 50번입니다.